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한번 디자인 어떤 작업도 읽어드리고 디자인 관련된 책들을 한번 또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디자이너들의 어떤 공간 또는 뭐 창작자들의 공간 이런 작업실에 대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 배경 화면에 있는 어, 이 공간 또 이제 저희 그 제 이제 작업실 공간인데요. 저희 집에 인제 요렇게 2 층에 요렇게 제가 저희 집에 1-2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2 층에 여기 조그만 다락처럼 이 서재방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 뒤편에 요렇게 책도 있고 앞에는 요런 식으로 지금 책들이 있는데 여기서 인제 대부분 어떤 어 이런 유튜브도 찍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학교 만약 요즘에 뭐 비대면 수업 있으면 이런 데서 수업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보내는 장소인데요. 저한테서는 굉장히 좀 저만의 어떤 공간 이런 느낌이 드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어 그동안 제가 좀 여러 작가들의 어떤 공간들을 한번 찍거나 이런 이미지들 모아를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을 굉장히 인제 저기 좀 모으는 걸 좋아해서 다른 작가들 또는 디자이너들 그리고 예술가들은 어떤 공간에서 작업을 할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작업실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공간에서 일을 하는지 그런 어떤 얘기를 한번 그냥 쑥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어떤 개념이나 이론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강의식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스티브 잡스의 공간입니다. 스티브 잡스 여러분 다들 그 많이 아시죠? 그쵸? 불행히도 인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실제 요렇게 공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여러분들 보면 어떠세요? 되게 이렇게 뭔가 깔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앞에 잡스가 어떤 전화를 받는 것 같고 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찡그리고 있고 앞에는 캠코더가 있고 예전에 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좀 그 저 큰 모니터가 하나 있다 그죠?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파일들이 쌓여져 있고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분산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바쁜 와중에 스냅샷처럼 찍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스티브 잡스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스티브 잡스 어떤 공간이라고 한번 쳐 볼까요? 스티브 잡스 이미지가 보면은 그쵸. 요렇게 어떤 요런 이미지들도 있는데 굉장히 보시면 실제로 저 뒤에도 저처럼 이렇게 책이 있고 앞에는 요렇게 공간이 있고 그쵸. 요런 식의 공간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쵸. 그 장면과 유사한 장면인데 요렇게 인제 일을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뭔가 인테리어를 많이 하진 않아요. 꾸미는 것 같진 않아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어떤 히피나 이런 문화에 빠져 있을 때 뭔가 소유하거나 이런 걸 뭔가 하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스티브 잡스 공간은 굉장히 뭔가 많은 물건이 없었던데 나이가 들면서 좀 뭔가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었던 거는 이거는 제가 어떤 트위터에서 이 이미지를 하나 모아 왔는데요. 그 트위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요거 제가 한번 확대해 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재미있는 문구라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확대를 좀 해 봅시다. 어렵지 않은 영어니깐요. 같이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인제 말하는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창의성은 그냥 단지 어떤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connecting thing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신이 만약에 창의적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어떤 창의적인 일을 했는지 물어보냐면 그들은 그냥 약간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냥 보인 대로 그냥 어떤 것들을 연결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듣다 보면 느끼는 건데 뭔가 이런 창의적인 거 이런 스티브 잡스한테도 뭔가 창의적인 거는 바로 커넥팅인 것 같아요.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저는 편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연결하는 거죠. 지금 그 스티브 잡스의 책상 앞에 있는 이런 파일들이나 이런 가구들 요 앞에 있는 이러한 어떤 파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연결의 어떠한 지도의 산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어떤 자료를 모으고 그 모은 자료들을 그냥 불현듯 아이디어에 떠오르는 거에 따라서 또 연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냥 어떤 연결 지점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연결을 하는 거를 즐기거나 본능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어떤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은 어떤 네덜란드 그 학교의 그런 전시 관련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요. 여기는 그 전시물들 설치한 것들을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학생들의 어떤 그래픽 디자인 전시의 그 장면인데, 책상 앞에 이렇게 책들이 있죠. 그죠? 요런 책들을 인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제 그런 디자인 대학교의 어떤 전시 데요. 요 전시 테이블도 그냥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학생답게 뭔가 좀 돈은 많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A4 용지에 붙여서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어떤 작업을 소개하는 이런 공간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찍어 가지고 포스터 만드는 아이디어도 좋고, 그죠? 굳이 무리하게 뭔가 만들지 않고 그 전시 공간 자체를 그냥 포스터로 쓰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인제 개인적으로 그 좋아했던 그 게임 중에 그 스타듀 밸리라는 게임 아시나요? 스타듀 밸리라는 게임에서 그 나왔던 그 이 친구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업하다 게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혼자 조용히 이렇게 그런 별 관측하거나 보석을 그런 강물을 좋아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좀 친해져야 돼, 이 게임에서는. 그쵸.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친구는 방이 지하실처럼 밑에 혼자만 딱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기 보면 앞에 소파가 있고 이 게임 속에 요 캐릭터 요쪽 왼쪽에 있는 요 사람이 이제 제 캐릭터인데, 한 번씩 방문을 해요. 그럼 이 친구가 인제 친해지고 싶어서 말도 걸고 하는데, 공간이 되게 예뻤어요. 앞에 책상이 있고 그 앞에 침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작은 또 스툴이 있고 의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요런 공간 안에서 이 친구가 꿈을 키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려지는 거라서 이 게임에서 이 공간 작업실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건 비트라에서만 광고에서 갖고 온 건데요. 비트라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작업실 공간인데, 전형적으로 인제 우리가 회사에서 많이 보는 공간이죠. 이게 테이블이 있고 그 앞에 책상에 인제 이런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고 회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의자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의자가 놓여 있는 그 공간이 그렇게 상업적인 광고로 느껴지진 않고 진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공간인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그냥 이미지를 볼 때마다 경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모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설가 김연수라는 작가의 공간인데요. 이 김연수 작가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그 소설 중에 김연수 소설가의 이 책을 보면, 그쵸? 여기 세상의 끝 여자친구라는 요런 책들과 또는 뭐 굿바이 이상, 원더보이 이런 책들을 좀 쓴 소설가입니다. 그죠?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분의 작업실을 제가 한번 유튜브로 보다 그 영상 중에 재밌는 그 공간을 이렇게 찍어 온 거예요. 그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줄리안 반스고요. 이분 세대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1946년생인데요. 이분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소설을 굉장히 진지하게 쓴 세대이자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세대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자, 지금 뭐냐면 왼쪽에 어떤 중앙일보의 문학 담당 에디터가 와서, 기자가 와서 인제 김연수 작가를 인터뷰하는 건데, 어떤 소설이 뭐 좋았느냐 그러면 한 40 년대생들, 뭐 우리나라 김훈 작가나 뭐 무라카미 하루키, 그리고 영국의 줄리안 반스처럼 그 세대의 소설가들이, 또 폴 오스터처럼 미국의 이런 40 년대 출생의 작가들의 책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뒤에 요렇게 서재가 보이는데 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요 공간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때 찍었을 때는 17 년도에 찍은 영상인데, 소설가 김연수가 어떤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자기 작업실을 이렇게 했는데, 오피스텔에 전부 다 저렇게 책을 짜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전등이 보이는데, 그 전등에서 쭉쭉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책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각도가 좀 올라와 있죠. 저 책 쓰고 막 그래서 어떤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저 공간에 이제 책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책을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독서를 굉장히 최적화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인 것 같아요. 책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뭔가 깔끔하게 뭔가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집중해서 책을 읽고 또 쓰고 또 책을 찾아서 본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음 이 본인 그 소설가 김연수 작가의 말로는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하기 좋은 공간이라 얘기하는데 소설가한테는 이렇게 빈둥빈둥되기 위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뭔가 상상을 하거나 어떤 자기만의 놀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공간은요. 애프터 라이프 앵그리맨이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아시나요? 넷플릭스에 예, 나왔던 그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한번 보시면 한 번씩 그쵸 이 아저씨 봤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애프터 라이프 앵그리맨이라고 해서 와이프가 죽고 나서 굉장히 삶을 자포자기하게 살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다는 그런 주제의 드라마인데 여기서 이 공간도 굉장히 재밌어요. 초반에는 굉장히 좀 투덜이 아저씨로 나와 가지고 세상에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신문사 일하는 어떤 그런 일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굉장히 책상이 재밌어요. 블랙 코미디 같이 책상 앞에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맞은편에 있는 그 사람 보시면 책상 보면은 막 캔디가 막 널려 있고 초콜릿이 막 풀어져 있고 그쵸. 사무실이 굉장히 그냥 뭔가 어떤 약간 너저분하긴 한데 굉장히 막 서로 친하게 유머도 하거나 그런 공간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그 공간도 재밌어서 이거 찍어 왔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보다 보면서도 재밌는 공간 있으면 그걸 또 모아 본다든지 이런 걸 전 좋아하는데 이런 식의 공간에서도 뭔가 좀 재밌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뉴욕에 있는 어느 도서관이었고 이런 도서관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하거나 글을 읽거나 그리고 천장이 높을 때마다 아이디어가 계속 창의적인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천장이 높은 공간일수록 창의적인 상상이 더 배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도서관 건물은 천장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서 공부를 하거나 나이가 들더라도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할아버지들도 계속 공부를 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더라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더 지었으면 좋겠고 그런 공간이 도서관이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어떤 공공의 공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개인 공간도 물론 많이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같이 뭔가 하려면 커피숍을 가지 않고서는 공공의 어떤 공간을 활용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쵸? 그래서 요즘 도서관에서 많이 이제 가기도 하는데 저는 인제 가끔 인제 시간 있을 때 이지나 도서관 요런 데 가 보면 거기 인제 가끔씩 수요 이런 강의를 해요. 그래서 수요 강의하는데 무료 강의도 많아서 그런 데 잘 신청해 놓으면 한 번씩 인제 강의 끝나고 이제 저는 그때는 다시 학생으로 돌아와서 이제 강의 들으러 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 읽어 주는 어떤 경제학자가 그림을 읽어 준다든지 우리나라 민화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걸 읽어 주는데 그때 가 보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런 공간 보면 '아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런 공간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의 어떤 그런 연속성 이런 걸 위해선 '공공의 공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모아 봤습니다. 다음 공간은 제가 좀 약간 낯간지럽지만 그 애니메이션 마루미테 아리에티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저 이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 조그만 그 공간에 인제 요정들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쵸? 주인공 남자가 인제 그 요정을 발견하기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어떤 요정의 입장에서는 요정은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간들이 너무 거대한데 그 공간에서 이런 요정들의 어떤 작은 공간들이 대비적으로 비춰서 너무 좋았고요. 이 주인공 남자는 좀 몸이 아픈데 요 공간에서 지금 요양하러 어떤 시골에 왔는데 보면 이 공간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지금 2 층이라서 요런 식 어떤 슬라이드가 딱 있는데 요런 슬라이드 경사가 지어 있는 요 지붕에 창문도 열려 있고 요렇게 저기가 왼쪽에 어떤 미니어처 어떤 가구도 있고 재밌는 어떤 공간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라디에이터가 있는 거 보니까 방에 불은 안 들어오는 전형적인 서양식 건물인 것 같다. 그죠? 그런 식으로 오른쪽에 책상이 있고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또 영상이 펼쳐질까 이런 걸 상상해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기보다 영상의 한 스틸 이미지가 더 많은 상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쵸? 굉장히 어떤 디테일하게 잘 그린 그런 영상의 어떤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인데 제가 이런 공간 되게 좋아해요. 2 층에 요렇게 어떤 다락방을 좀 개조해서 뭔가 쓸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거는 게임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라는 게임에서 나왔던 한 장면인데, 주인공이 이제 친구랑 이제 놀면서 친구 집에 가다가 그 친구 집이 2 층에 요렇게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에 요렇게 책상이 있고 그 앞에 요렇게 뭔가 게임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제 어떤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캣타워도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고양이 기르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게임도 저는 어느 순간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갑자기 안 해요. 이런 장면 보면 '와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 이런 공간에서 또 어떤 상상적인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 그 공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 디자이너가 된다면 이런 공간을 한번 창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하지? 요즘 게임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아기자기하게 다 현실감 있게 만들고,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러한 전등들부터 해서 벽에 걸려 있는 이런 락밴드의 사진까지 굉장히 그 시대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요렇게 인제 경사가 깎여 있는 곳에 지붕 밑에서 요렇게 있는 요런 지붕 밑에 요런 공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런 공간을 쓰고 있는데 서재로 쓰기도 굉장히 좋고 또 집중도 잘 되고, 뭔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햇볕이 촥 들어올 때, 그 빛이 들어올 때 굉장히 공간이 아늑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자료에서 제가 찾은 건데요. 여기서 인제 어떤 해외의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잡지에서의 어떠한 공간이었는데, 요즘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작업실을 구경할 수가 없으니까 작업실 찍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어떤 특집 기사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인제 외국의 어떤 창작자들, 작가들의 공간이요. 그쵸? 굉장히 어떤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막 허세를 부리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게 공간을 쓰고 있죠. 그죠?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 쓰거나 이런 분 같아요. 책이 있고. 그죠? 미국 책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분은 뭐 기자나 아니면 교수 이런 역할인 것 같고. 이런 공간을 보면 '과연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쓰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또 의욕을 당기는 그런 아이디어를 또 주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정은 교수의 그 작업실인데요. 이분은 여러분들 에디톨로지나 뭐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최근에 인제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교수 생활을 하다가 교수를 그만두고 여수에 있는 미역 창고라는 곳에서 자기만의 그 공간, 섬 하나의 어떤 공간을 개조해서 그 창고를 이렇게 작업실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모니터도 굉장히 크죠. 모니터 굉장히 큰데 그 뒤에 이렇게 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즘에 인제 글도 쓰고 하는데, 이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글도 쓰시고 하는데 제일 행복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런 식으로 어떤 공간에서 일을 하고 뭔가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공간만 보더라도 이분이 얼마나 인제 많은 걸 공부하고 재미있게 뭔가를 또 글을 쓰고 이런 게 보이죠. 그쵸? 이런 공간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뒤편에 있는 요 그림은 아마 본인이 그린 것 같은데, 최근에 인제 그림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인제 유학을 가서 공부도 배우고 그림 공부도 배워 왔다고 하는데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면서 이런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특히 남성들의 30-4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그 불행은 우리나라 남성들은 자기만의 공간이 없대요. 특히나 인제 점점 결혼하고 뭐 하면 점점 어떻게 보면 최우 하위로 밀려나잖아요. 그쵸? 뭐 물론 여성분들도 뭐 공간이 없는 분도 많겠고,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 우리가 좀 너무 집값도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공간을 창출하기 힘든데, 어떻게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뭔가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보면 책들 굉장히 많죠. 그죠? 이건 스위스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의 공간인데, 이건 디자이너의 공간이라서 한번 끌려서 모아 봤습니다. 뭔가 글자를 만드는 사람 같은데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죠? 이것도 역시나 어떤 그 스위스의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부러웠던 게 그 데스크탑 맞은편에 이렇게 풍경이 끝내주죠. 그죠? 이렇게 풍경이 뚫려 있어요. 스위스 전형적인 어떤 그런 잔디밭에서 뭔가 이렇게 일들이 펼쳐질 것 같고, 좀 답답하면 문 열고 바로 공차로 나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영감을 얻거나 일을 할 때 이렇게 탁 트인 이런 조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공간을 스튜디오로 여러 명이 같이 쓰면 굉장히 쉐어하우스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작업실 뒤편에 이것도 어느 스위스의 또 스튜디오 사진인데요. 뒤편에 이렇게 소가 지켜보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웃기겠죠. 작업하다 뒤로 돌아보면 어 소가 막 '인디자인 검사를 하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뭐 여기 뭐 삼성전자 프린터도 있고 책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의 그런 전형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요 전등이 굉장히 부러워요. '아 이런 큰 전등 밤에 보면 굉장히 멋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소가 압권이었습니다. 이 사진. 다음 사진은 영화 히든이라는 영화에 줄리에 비노 씨가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참여한 영화인데 이 히든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장면의 한 장면이에요. 제가 이거 깜짝 놀랐던 게 뒷면에 책들 보시면 거의 도서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식탁을 만들어서 여기서 글도 쓰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복합적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저렇게 뒤에 책이 굉장히 많은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의 어떤 역할은 뭔가 교수나 아니면 작가다 이런 역할이 되겠죠. 그죠? 그런 공간 안에서 어떤 사건들을 펼쳐나가는데 이런 공간을 보더라도 영화가 훨씬 재밌고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공간을 통해서 그 배우의 성격과 역할들도 짐작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공간들의 어떤 것들은 또 창의적인 생각을 또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 이재민 씨, 그 우리나라의 그 스튜디오 FNT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죠? 이재민 디자이너의 공간이고 이런 공간도 굉장히 재밌다, 그죠? 이분의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전축도 있고 이런 조그마한 어떤 문고도 있고, 그쵸?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다, 그죠? 안경도 있으시네요, 그쵸? 고양이 좋아하시는 고양이 이런 조각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시죠, 그죠? 다른 어떤 디자이너들이 아까 봤던 스튜디오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일도 하시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공간들도 굉장히 재밌다, 그죠? 요거는 인제 그 책상인데 저도 집이 2 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 요렇게 인제 그 책장이 좀 많을 때는 이런 계단에 책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계단을 잘 만들었다, 그죠? 그 사이에 책이 있고 이런 식의 인테리어도 좋아서 그냥 한번 모아 본 겁니다. 이분은 인제 그 레고를 만드는 분의 그 방인데 굉장히 재밌죠. 레고를 막 만들고 이렇게 창 밑에 요렇게 공간 전시도 하고 요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또 다락방. 제가 이거 다락방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이렇게 모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제 L2M3라고 해서 샤샤 로베라는 그 디자인 스튜디오의 공간인데요. 이분은 인제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그 디자이너로 알고 있는데 샤샤 로베라는 디자이너의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 어떤 책상이 있고 그죠? 이렇게 둘이 마주 보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의 어떤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업은 요런 식의 작업들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시면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l2m3.com이라고 해서 작업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그래픽 디자인 회사예요. 책도 만들고 디자인 전시도 하고 하는데 이런 공간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게 떠올려질 것 같아요. 그죠? 또 비슷한 어떤 스위스의 디자인 스튜디오였던 것 같고 이분은 인제 또 쪼금 나이가 인제 드신 분인데 은퇴하신 분이 이제 그 공부하는 공간을 찍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온 건데 이런 공간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협소주택이라고 하죠. 저 주택을 계속 올려 가지고 요즘에 높게 짓는데 그런 개인 단독 주택을 좀 높게 지어 가지고 꼭대기층에 이렇게 아내분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책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이 공간도 굉장히 책 읽기 되게 좋아요. 이 공간은 되게 좋았던 게 책장이 뒤에도 이렇게 많지만 앞에도 이렇게 책을 위에 꽂을 수 있는 그런 선반 같은 책장도 있고 그 밑에 책에 집중할 수 있게 요렇게 책 그 뭐죠? 책을 걸 수 있는 그 판도 있고 그 옆에 위에는 전등이 요렇게 책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게 켜 놨죠. 그죠? 요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신문이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되게 활자 글자에 굉장히 중독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글자를 굉장히 많이 읽는 분인 것 같은데 요런 공간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을 짓게 된다면 '저런 공간을 한번 꾸며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요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침대를 이렇게 접었다 펴는 그런 거라서 요즘 뉴욕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뉴욕은 땅값이 비싸니까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침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인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러스트레이터의 공간인데 일러스트레이터 핑추라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공간인데 어
잠깐 볼까요? 굉장히 에너지가 I'm 넘치는 Pink 분입니다. Sue, and I'm an illustrator. We are in my studio in Greenpoint, Brooklyn. This building is called the Pencil Factory. 이런 공간인데 굉장히 크죠. 브루클린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두 명이서 같이 쉐어해 쓰는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는 There's a 것입니다. lot of different illustrators and designers also in the buildings, like kind of a creative studio space. I grew up in Southern California in a city called Arcadia. My parents, they studied meteorology when they were in China. For me, I was just like, took one look at it and I was like, I don't think this is going to be it for me. And I wouldn't say that I was especially great at drawing or, creativity.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이제 요즘에 많이 이렇게 자기들이 그림 그리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공간을 쉐어하고 이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들 보면 이런 식의 어떤 공간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쓰는 이런 공간들도 요즘 많이 좋잖아요. 그죠? 창문도 이렇게 딱 열려 있고 그래서 뭐 답답할 때는 자전거 타고 어떤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처럼 뭔가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이너도 같이 협업해서 한 공간을 쓰게 되거나 이런 어떤 창의적인 쉐어 어떤 스튜디오 이런 것도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굳이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구속돼 있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으면 좋을 것 같다. 그죠? 자, 요거는 어떤 건축가의 서재인데 이분 또 이제 자기 집을 짓다가 다락방을 개조해서 이제 보통 다락방에 남성들이 이런 서재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공간 안에서 이렇게 지어서 만드는 거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림도 그리시는 것 같고 그렇죠. 창문이 이렇게 딱 햇살 바라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해 뜰 때 굉장히 눈 아픕니다. 그래서 해 뜨는 시간 잘 마주쳐서 좀 컨트롤 커튼 내리거나 해야 돼요. 굉장히 그래도 재밌게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천장이 좀 낮는 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피터 빌락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타이포 저기 그 강구룡의 디자인 읽기에서 소개해 드렸죠. 그죠? 예전에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건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디자인 읽기 그쵸? 여기서 피터 빌락이라고 해서 피터 샤빌이구나. 죄송합니다. 피터 빌락이라고 있는데 잠깐만요. 찾아볼까요? 네, 여기 A4 용지 그죠? A4 사이즈 페이지로 예 여기 있다 그죠? 여기 이제 피터 빌락 예전에 제가 한번 디자인 일기 8편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쵸? 여기 이제 요 지금 타이포테크라는 곳을 운영하는 피터 빌락의 사무실이에요. 보면 이렇게 재밌었던 게 그 축구 게임도 있고 사무실이 굉장히 이제 길쭉한 편인 것 같은데 앞에는 회의 테이블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책꽂이를 기준으로 파티션이 돼서 오른쪽에는 같이 이제 에디터랑 운영하는 뭔가 작은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이런 공간들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요. 왼쪽에 이 스크린 프로젝터 때문에 아마 보면 영화를 본다든지 큰 영상을 볼 때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조명이 좀 특이한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조명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작업하거나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 책장에는 아마 아카이브를 하는 것 같고 보통 이런 공간에서 보통 디자이너들이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작업실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그 일을 하는데 앞에 뷰가 끝내줍니다. 그죠? 이렇게 거대한 어떤 바닥에 이게 뭐 시애틀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그 근처에 바닷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닷가 앞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재밌는데 재밌는 건 요 중간에 여기 가방 있죠. 여기서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 가방에 읽을 책들을 그날 읽을 책들을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빌 게이츠 그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는데 그 책들을 엄청 많은 거를 금방 훑어서 되게 빨리 읽어요. 되게 똑똑하시니까 아마 그런 걸 읽는 건 금방 읽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항상 책을 갖고 와서 그 책을 읽고 또 공부하고 지금 또 그런 모습이 굉장히 그런 모습 리스펙트가 되더라고요. 자, 이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공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 그죠?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공간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공간이에요. 굉장히 재밌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책상인데 지금 예전 이제 아이맥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키보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연필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진은 옛날에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사진 그 작업실 영상 사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 쓰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레코드판이 엄청 많죠. 그래서 실제 LP판을 모아서 직접 들어요. 그래서 정말 무라카미 하루키는 LP
죄송합니다. 새들이 좀 많이 오는 좀 짖네요. LP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노래를 듣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소설가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1Q84나 아니면 뭐 상실의 시대 이런 글들이 나왔구나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공간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돈이 없을 때는 부엌에서도 글을 썼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기 공간을 꾸며서 글도 쓰고 한답니다. 재밌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뉴욕에 있는 그 만화책 편집장의 공간인데 이런 어떤 뷰도 굉장히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건 제가 또 얼마 전에 그죠? 디자인 읽기 우리 제가 유튜브 채널에 제시카 히시 공간을 한번 소개시켜 줬죠. 제시카 히시 레터링 편에 나오는 공간인데 미국 디자이너 제시카 히시의 공간입니다. 그죠?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그런 뭔가 따스함이 느껴지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레터링 아티스트답게 숫자나 이런 글자 이런 타이포그래피 이미지들을 많이 붙여놓고 작업을 하는데 모니터 2개인가 보니까 주로 왼쪽에는 작업하고 오른쪽에는 뭐 이메일 체크하는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고무판이 있는 거 보니까 뭐 작업하고 포스터 같은 건 직접 잘라가지고 붙여본다든지 이런 그런 작업실 공간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어떤 포스터나 이런 조그만 인쇄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 할 수 있는 서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죠?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리고 이거는 한셔반 할렘이라고 제가 디자인 읽기 한 4, 5편에 이야기했던 그 작가 네덜란드 그 그래픽 디자인 작업실인데요. 굉장히 털털하게 씁니다. 한셔 빌 할렘은 아까 제시카 씨랑 다르게 그죠? 주로 자기 작업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붙여놓고요. 그리고 작업들은 이렇게 아카이브를 해놓는 식으로 하고요. 굉장히 캐주얼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맥을 이렇게 책에 쌓아가지고 아이맥 위에 올려 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쓴다기보다는 굉장히 레츄럴하게 작업실 공간을 쓰는 작가인 것 같아요. 한시와 발 할렘은. 왼쪽에 한시와 발 할렘이고 오른쪽에 피터 빌락입니다. 아까 그 와이드한 공간 보셨죠? 그 공간의 주인이 오른쪽에 있는 피터 빌락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여줄 영상은 사진은 칩키드라고요. 미국에 있는 만화가의 공간인데요.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진을. 이 사진은 왜 좋아하냐면 혼자서 일을 해요. 칩키드는. 근데 오른쪽 보시면 여기 공간이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뉴욕의 그런 마천루가 보이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이제 높은 층을 쓰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왼쪽에 지금 보시면 이런 랩탑이 있고 앞에는 이제 그 책들이 있고 이게 있는데 보면은 북 디자이너답게 작업하고 실제로 책을 어때요? 북 디자이너 보니까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책상 앞에서 어떤 북 자켓을 다시 펼쳐본다든지 디자인을 점검한다든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디자인을 수정하고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작업하고 다시 또 잘라가지고 붙여본다든지 이런 공간들을 자기 팔이 닿는 모든 공간 거의 3, 4평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도 다 일을 볼 수 있게 굉장히 덴서티하게 밀집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배트맨 또 워치맨 이런 표지를 디자인해서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한번 칩키드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만화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웬만한 유명한 책들은 다 했어요. 아까 무라카미 하루키 책도 미국판을 디자인한 게 바로 이 칩키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공간도 따져보면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공간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제가 썼던 제 서재 공간인데 지금 보시면 그 책들이 많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그 책을 예전에 한번 썼어요.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트 그리고 디자인이라고 해서 제가 그 책을 이건 아니다. 디자이너의 비밀이라고 이 책을 제가 한 1년 정도 썼는데 이 책을 썼던 때 공간이 여기였어요. 여기서 책을 제가 써서 디자이너들 인터뷰를 모아가지고 쓴 책인데 그때 이 공간에 다 쓰고 마지막 날 이제 건배를 한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와인이 있는데요. 여기 와인 먹으면서 이제 마무리해서 근데 금요일 밤이었는데 남들은 다 불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놀러 가는데 저는 좀 마지막에 처량하게 이렇게 마지막 원고를 딱 송신하고 이제 그 와인 한 잔 먹었는데요.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이 사진을 보면 있네요. 그쵸? 그래서 혼자 처량하게 사진 딱 찍고 원고 끝냈다라고 기쁜 마음에 이제 금요일 밤을 이제 기록한 사진인데 지금 보면 이제 과거의 그 공간이었지만 이 공간에서 제가 일을 했고 또
지금 또 이렇게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공간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사람이 흔적이 없지만 그렇게 의자만 놓여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생각도 더 끄집어내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많은 추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뭐 다른 공간이 됐지만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공간을 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공간을 만들어 가다 보면 또 창의적인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창의적인 거, creativity, 창조성이라는 거는 어떤 걸 연결하는 거다라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는데 그 연결 지점을 만들기 위해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좀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공간을 좀 만들어 가면서 창의적인 작업을 즐길 수 있고 그런 즐기면서 작업하는 재미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 좀 두서가 없었지만 재밌게 사진을 여러 장 넘기면서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